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대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시는데 편안하셨습니까? 네, 아까 이제 사회자분들 말씀하셨는데 지금 더운 시기가 왔죠. 더운 시기가 왔는데 오늘 여기 환경이 굉장히 시원하고 좋죠? 네, 저랑 아마 한 30분, 40분 정도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저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도 하고 이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왔는지 진솔하게 좀 말씀 좀 드리고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살아온 인생이에요. 제가 71년도에 태어났고요. 제가 90년도에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예, 90년도에 대학 들어갔었으면 좋았을 텐데 한 해 꿇었어요. 그래가지고 91년도에 사실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저 때는 학력고사가 있었어요. 요즘은 수능이죠. 학력고사를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딱 2번 시험을 볼 수 있었죠. 전기, 후기. 요즘에는 뭐 6번 본다면서요. 저 때는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대학에 가서 잘 붙어가지고 대학생활 열심히 했죠. 그리고 96년도에 제가 회사를 선택해서 입사를 하게 됩니다. 저 때는 이제 IMF 이전이라 저는 우리나라에 있는 소위 말하는 이 재벌 기업 있잖아요. 거기 다 붙었었어요. 삼성, 현대, 그 당시엔 대우도 있었어요. 대우, 그 당시 선경이라고 있었죠. 요즘 SK. 그 다음에 LG가 아니라 그때는 럭키금성이었나? 뭐 이랬을 거예요. 그 시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 붙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갈 수 있는 데도 골라서 갔습니다. 우리나라에 IMF 터지기 전에 거품의 절정기였죠. 그래서 손쉽게 제가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직장 생활을 해왔죠. 그리고 98년도에 제가 사랑하는 어떤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해서 저는 대기업에서 번듯한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했고 저랑 같이 이제 제가 사랑하는 여인은 중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석사 졸업을 하고 중학교에서 음악 선생님을 했죠. 그래서 이제 대기업과 선생의 조합, 야, 이 정도면 탄탄하게 살겠다라는 생각으로 청혼의 꿈을 안고 열심히 삶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랬더니 2000년도하고 2002년도에 아주 예쁜 딸 둘을 또 얻었어요. 지금은 둘 다 대학생이 돼서 대학생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첫째 딸은 지금 전 유럽을 다 돌고 베를린에서 비행기를 타고 뉴욕에 넘어가서 뉴욕에서 또 한 달 정도 있다가 돌아올 겁니다. 왜 이렇게 첫째 딸이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올해가 이제 2023년 7월이죠. 언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나 모르겠는데 23년도 절반이 벌써 지나가 버렸어요. 정말 빨리 시간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96년도부터. 그럼 제가 지금 올해가 23년이니까 27년인가요? 징하게 오래 했습니다. 아직 안 잘리고 한 직장에서 계속 버티고 있어요. 조금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네요. 그리고 언젠가 이제 은퇴를 하겠죠. 그리고 언젠가 제 삶을 이제 마감할 시기도 한 50년쯤 뒤에 올 것 같아요. 저 아래 이제 은퇴라고 썼는데 은퇴가 뭘까 하고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직임에서 물러서거나 사회활동에서 손을 떼고 한가히 지냄 이래요. 그래서 첫 번째 직임에서 물러나거나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직임에서 물러남을 당하겠죠. 그리고 언젠가는 이제 사회활동에서 손을 떼고 한가히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마 잘 안 올 것 같아요. 요즘 삶이 그렇게 좀 팍팍한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은퇴를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아무튼 저렇게 제가 살아왔고요. 네쿠라카 배당토 아세요? 네쿠라카 배당토 아시죠? 네이버, 쿠팡, 라인, 배달의 민족, 당근, 토스. 이게 뭐냐면 이걸 줄여서 네쿠라카 배당토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요즘 대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회사래요. 네쿠라카 배당토. 제가 아까 96년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대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탑 10 기업 변천사를 2015년, 21년, 22년, 23년 뽑아봤어요. 뽑았는데 15년 보니까 현대차가 1등이에요. 2등 LG, 3등 삼성전자, SKT, SK텔레콤, 현대중공업, CJ, 이랜드, 현대, 한샘, 아모레퍼시픽 이걸 했었어요. 특이하게 이랜드가 있더라고요. 제가 95년도, 96년도에 기억하는데 그때는 이랜드가 1등이었어요. 좀 희한한 그때 현상이 있었었죠. 자, 21년도에 보면 카카오가 1등으로 올라옵니다. 그전에는 카카오라는 회사가 15년도는 없었던 것 같아요. 2등 삼성전자, 3등 CJ, 또 CJ, 네이버, SK하이닉스, 현차, 아모레퍼시픽 이렇게 됐고 23년도에 또 카카오가 1등, 네이버가 2등, SK 삼전, SK하이닉스, 아모레 뭐 쭉 이렇게 있어요. 23년도에는 상반기에 보니까 삼성전자가 다시 1등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아마 최근 3년간 코비드 때문에 IT 업계가 굉장히 좀 힘들었죠. 그래서 복리후생도 줄이고 연봉도 대폭 삭감하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1등으로 올라왔고 현대차, 아모레, CJ, SK, 삼성물산, 대한항공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왜 1등으로 꼽았냐? 본인의 성장과 개발 가능성이래요.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보니까 만족스러운 급여와 보상제도 제일 많죠. 대학생들이 뭐 결국에는 보상, 급여예요. 이거에 따라 선호기업이 나오는 것 같고요. 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런 것도 있대요. 저 회사 굉장히 좋은 회사죠. 자, 제가 직장생활 할 만큼 했는데 여기 왼쪽 컬럼에 보시면 과거 한 6, 7년 전에는 이 직급체제가 저랬었어요. 신입사원으로 입사하면 한 3, 4년 뒤에 대리, 3, 4년 뒤에 차장, 3, 4년 뒤에 과장, 3, 4년 뒤에 어떤 허들을 넘으면 부장, 그 다음에 이사, 상무, 전무, 부사장, CEO 이렇게 됐었어요. 최근에 제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이런 직급 체계를 안 씁니다. 그냥 들어가면 매니저예요. 매니저. 그 다음에 팀장, 거기서 이제 걸러져 가지고 팀장이 되고 또 걸러져서 부사장이 되고 거기서 이제 또 걸러져서 CEO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연말에 되면 승진 발표가 없어요. 승진은 딱 2번 하는 거예요. 그냥 입사하고 한 10년, 15년 되면 그 중에서 뭐 뛰어난 역량을 가진 사람한테 팀장 발령이 나요. 그리고 또 한 10년 내외를 지나면 또 이제 부사장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연말 연시가 되면 좀 뭐 이렇게 벅적벅적되고 그런 게 없어졌더라고요. 우리나라 기업이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전 세계 추이도 이렇게 돼서 저희가 따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인간계입니다. 들어가서 팀장까지는 웬만하면 뭐 사고를 치지 않고 웬만한 역량을 가지면 팀장까지는 웬만하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천상계예요. 여기서 천상계. 예전에는 소위 말해서 뭐 이제 군대에서 별 달았다고 그러죠. 직장에서 별 다는 게 여기서부터 이제 별 다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역량은 기본이고 운, 백,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직장의 구조가 생겼더라라고 이제 한번 공유를 드리는 거고요. 이거 뭔지 아세요? SABC 아세요? LP 그 다음에 15만 분의 900 이게 뭐냐면 천상계에 올라가기 위한 그 단계예요. 그러니까 연말이 되면 1년에 한 2번 정도 이제 등급이 매겨집니다. 내 등급이 뭘까? 그래서 이제 다 발표가 이제 개인 메일을 오죠. 너는 S등급이야. 너는 A등급이야. 너는 B등급이야. 너는 C등급이야. C등급을 딱 맞으면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위 한 10% 정도는 C등급의 할당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보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집에 보내요. 아주 냉혹한 현실이죠. 근데 이런 일들이 매년 이제 반복해서 나죠. LP, 그러니까 리더십 프로그램인데요. 이 팀장이 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매니저 있잖아요. 매니저 중에 소수를 선발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모초에 이제 집합을 시키죠. 그 사람들은 이제 선택받은 종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잘 통과를 하면 그 중에 일부가 팀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팀장 중에 한 10여 년 팀장을 하잖아요. 그럼 그 중에 또 소수의 인원을 선발해서 모초로 보냅니다. 모초가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거기 선발이 되면 아, 나 뭐 되나 보다 라고 느끼는 그런 거예요. 거기서 또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또한 한 20, 30%가 천상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천상계. 제가 몸담고 있는 저희 그 기업 집단의 그 종업원이 15만 명이래요. 근데 그 중에서 천상계로 올라가면 900등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900등 안에. 0.67%. 대단한 확률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 천상계에 올라가면 이렇게 돼요. 인센티브 보너스 나오고요. 연말에 인센티브 보너스가 딱 찍히는데 기본, 물론 해마다 기업의 실적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 1억부터 시작합니다. 연봉 빼고 월급으로 1억이 나와요. 자, 그리고 스톡 옵션 주죠. 그래서 연말 되면 너 주식 몇 개 가져. 그 주식도 수천만 원의 값어치를 가진 주식이 나옵니다. 집무실 나오고요. 요즘에 그거 아세요? 웬만한 회사들은 자기 좌석이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이 핸드폰으로 자기 좌석을 딱딱딱 찍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자리가 바뀌어요. 근데 이제 천상계로 올라가면 집무실이 있고 비서가 있고 차가 나오고 1년에 한 4, 5천만 원의 예산이 별도로 나와요. 자기가 쓸 수 있는. 제가 찾아봤더니 22년도 연말에 수원 왕갈비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3모 전 거기 이제 위치가 수원이거든요. 수원 왕갈비집 사장님이 작년에 연봉을 30억 받아가셨더라고요. 이천 쌀집은 뭐냐면 똑같은 반도체 만드는 회사인데 이제 이천에 있어요. S뭐 해가지고 거기는 44.8억 받아갔더라고요. 대단하죠? 매년 저렇게 받아가면 좋을 텐데 그런 사람들은 아까 이제 천상계가 0.67%라고 그랬잖아요. 그 천상계에서 또 천상계가 또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상위 0.01% 정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받더라고요. 대단한 금액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매년 연말이 되면 바들바들 떨어요. 한 10월쯤 되면은 이제 자기가 이제 올해 뭘 했는지 다 적어내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럼 이제 그거 다 평가를 해서 매년 계획을 갱신하죠. 매년입니다. 요즘에 직업의 안정성 때문에 대기업 많이 가고 공무원 많이 되려고 그러는데 굳이 왜 이렇게 열심히 해서 계약직이 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이런 여러 가지 베네핏 때문에 그러겠죠. 근데 이제 계약직이 되면 6시에 사무실, 오전 6시입니다. 오전 6시엔 사무실에 가 있어요. 퇴근 시간? 없어요. 그리고 주말? 없어요. 주말에 뭐 어디 가자 그러면 가야 되고, 마셔라 그러면 마셔야 되고, 그리고 엄청난 압박과 고독이 있죠. 회의 끝나고 점심 먹으러 딱 나가려고 그러면 사무실에 아무도 없어요. 혼자 외롭게 이 샌드위치로, 김밥으로 때우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그런 삶을 사는 게 이제 천상계에 있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매년 계약에 실패하면 그냥 동네 아저씨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말에 그런 발표가 나면 쓸쓸하게 아무도 모르게 그냥 집에 가시더라고요. 한마디 얘기도 없이. 그게 이제 직장 생활인 것 같아요. 자, 직장 생활의 한계입니다. 이게 이제 뭐 쭉 직장 생활하면 생각나는 연관어 했더니 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된 게 한계, 그 위가 좀 부정적인 얘기들이 좀 많아요. 힘들다, 언제 관두지. 그래서 한계가 쭉 올라가고 반면에 파란색, 안정적이다라는 얘기도 좀 올라가요. 이게 직장 생활인 것 같고요. 자, 직장인, 여기에 존재하지만 여기가 아닌 곳을 꿈꾸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지만 능력도 그렇고 솔직히 말해서 미래가 걱정된다. 어떻게 살지 모르겠다. 그냥 하루하루 버티면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아침 6시에 회사에 딱 가 있습니다. 그리고 9시까지 혼자 일 처리 막 하고 막 회의 불려다니고 막 하다 보면 6시가 넘어요.
그리고 또 막 하다가 보면 이제 뭐 한 8시, 9시쯤 되죠. 그리고 이제 집에 혼자 차를 몰고 오는데 저 혼자 이제 한숨을 쉬면서 그 얘기를 하죠. 야, 오늘도 잘 버텼다. 화이팅이다. 그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장인들이 이제 고민을 해요. 근데 요즘에 그래서 N잡, 평생 직장이 아니라 이제 평생 수입원을 원하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죠. 점점 늘어나요. 11.5배. 급속하게 늘어나고요. 오징어 게임 다 보셨죠? 무궁화 게임, 무궁화 꽃이 피었으면 다 해보셨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사람들은 다 똑같은 조건이 주어져요. 근데 이제 골을 달성하는 그런 수단과 방법은 개인의 선택에 다 달려 있습니다. 저는 직장생활을 선택했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자영업을 하는 분도 계시고, 전문직을 하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 선택들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요즘 그 밀레니엄 세대들, MZ 세대들은 사이드 프로젝트를 많이 한대요. 그래서 회사 일은 싫지만 사이드 프로젝트는 오케이. 그래서 주말에도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은 아주 열정적으로, 자발적으로, 의욕적으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낮에는 직장인, 밤에는 혹은 주말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게 요즘 영 제너레이션, 밀레니엄 세대들의 그런 행태인 것 같아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 재무제표인데요. 여러분들 다 가계부 뭐 쓰시는 분도 있고 안 쓰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회사에 가면 이게 다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그 회사의 자산이 얼마인지, 부채가 얼마인지, 자본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회사가 돈을 어디로부터 얼마나 버는지, 그래서 그 아래쪽에 순이익이 얼마나 남는지. 아까 이제 저는 직장생활을 선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수입은 지금 직장생활로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쓰고 남으면 저게 이제 자본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직장생활이 끝나면 어떻게 되죠? 수입이 없어져요. 그 한계 때문에 요즘 MZ 세대들이 여러 가지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아메이 회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아까 회사 생활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한계를, 그 옛날인데도 그 한계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요. 아메이 회사 소개 잠깐 드릴게요. 90년, 뭐 사실은 이것보다 좀 짧긴 한데 그 뉴트릴라이트는 회사가 90년 된 회사예요. 거의 100년 된 회사죠. 그걸 인수합병하면서 90년 됐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직접 판매 세계 넘버1입니다. 그리고 100여 개 국가에 나가 있는 글로벌 기업이고요. 탄탄한 회사죠. 그리고 아메이 제품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뉴트릴라이트, 아티스트리 보면 다 우리 생활 필수품입니다. 그래서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여러분 다 쓰시죠? 그리고 뭐 치약, 칫솔, 세제, 샴푸, 비누,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그 다음에 정수기 등등등등, 청소용 세제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냄비도 있고요. 원펀이라고 우리나라 소위 말하는 중소기업들의 탄탄한 제품들을 저희가 조인을 시켜서요. 상생, 요즘에 이제 ESG 많이 하잖아요. Environmental, Social, Government 해가지고 요즘에 같이 살아야 돼요. 자기 혼자만 돈 벌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희 중소기업하고 같이 조인을 해가지고 중소기업 제품들을 저희 유통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아메이 사업의 또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 사업을 선택할 수 있었냐면 아까 사이드 프로젝트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 3번에 부업 가능이에요. 부업 가능. 요거 때문에 제가 사업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가진 게 저희 몸뚱아리, 올바른 정신밖에 없었거든요. 돈이 없었어요. 무자본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알아보고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의 대부분을 소위 말하는 그 재무 쪽에 있었어요. 돈이 어디서부터 나오고 어떻게 구조가 돼서 어떻게 굴러간다. 그래가지고 제가 철저하게 알아봤어요. 철저하게 알아봤고 이거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철저하게 알아보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을 선택을 했고 여기 이제 사업을 하면서 달성하게 되는 이제 여러 가지 핀들이에요. 사실 요 전에 오늘 아마 여기 뉴핀 달성한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은데 퍼센트 핀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퍼센트 핀부터 시작하셔서
작은 규모의 이제 수익을 창출하기 시작하시죠. 근데 이제 수익의 본질이 다릅니다. 직장생활과.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그래서 SP, GP, 플래티늄, 파운더스 플래티늄, 사파이어, 뭐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쭉 해가지고 다양한 핀들이 있어요. 저 핀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보시고 하시고 싶은 만큼 하시면 되는 핀이고요. 요게 이제 그 핀별로 얼마만큼의 수입이 나오는지 그냥 간단한 예시를 한번 드려봤는데요. 오늘은 아마 SP 되시는 분들, 실버 프로듀서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1년에 한번 1000만 PB를 달성하시면 이제 SP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1000만을 달성하시면 150에서 한 200만 원 정도 수입이 나와요. 그리고 그걸 연 3번 하시면 1년에 GP가 되고 한 200만 원, 월 또 200만 원 정도는 3번이니까 한 6, 700만 원. 그리고 플래티늄이 되시면 1년에 6번이에요. 그분들은 연봉이 200만 원 하면 뭐 한 3천만 원 되겠죠. 연봉 3천만 원에 수익을 올리시는 분이 돼요. 파운더스 플래티늄은 연봉 한 6천 정도. 아까 이제 제가 직장 생활 말씀드렸잖아요. 대기업에 딱 들어가면 연봉이 5천에서 시작합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아마 금융권은 좀 많이 받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어제 발표가 됐죠. 에스모전자. IB가 대폭 삭감이 돼서 이제 크게 좀 논란이 됐었죠. 그런 회사들은 연말에 잘하면 5천만 원을 한 번 더 받아요. 그래서 신입사원이 한 1억 정도 받더라고요. 대단하죠? 근데 이제 저희 사업을 통해서 1년에 6번 또 혹은 12번 정도 1000만을 계속 굴리면 연봉이 이제 신입사원처럼 되는 거예요. 대기업에. 근데 대기업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끝이 있어요. 끝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끝이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3명의 플래티늄을 만들면 에메랄드가 되고 연봉이 1억이 넘어갑니다. 와, 연봉 1억. 나쁘지 않죠? 6분의 플래티늄, 연봉 한 4, 5천 받는 분을 만들면 내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연봉이 한 2억쯤 된대요. 제가 지금 저 핀이고요. 저는 아마 올해 9월이 되면 이것보다 더 높은 핀을 아마 달성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요 말씀드린 사업의 수입의 특징이 매달 평생 증가 상속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제품군이 생필품이기 때문에 끊이지 않는 그런 수입이고요. 영속적인 수입입니다. 그래서 직장생활에서 나오는 수입이랑 완전히 이제 차원이 다른 수입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재무제표에 수익이 계속 끊이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행 좋아하세요? 그 코로나 때문에 여행 많이 못 가셨죠? 저도 한동안 못 가다가 사진 좀 보내드릴게요. 이게 올 초에 치앙마이라는 데를 간 거예요. 태국의 방콕에서 1000km 위로 가면 치앙마이라는 고산 도시가 나옵니다. 끝내주는 도시예요. 날씨가 아주 일정하죠. 상춘기후라고 하죠. 거기 가면 샹그릴라 호텔이 있어요. 샹그릴라 호텔 동남아시아 가면 좀 보실 텐데 최상급의 호텔입니다. 제가 사실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방콕에 주재원으로 나가 있었어요. 방콕에서 날아다녔었죠. 그때. 그래서 그때 아마 저희 가족들하고 제가 차를 몰고 치앙마이를 한번 1000km를 몰고 놀러 갔었어요. 그래서 즐기고 오면서 이제 내려오면서 한 3박 4일 4박 거기 있다가 1000km를 다시 타고 내려오면서 내가 참 즐거웠는데 이 도시를 다시 올 수 있을까? 아마 못 오겠지? 왜냐하면 굉장히 작은 도시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저희 사업을 통해서 여기를 3번째 갔어요, 이번에. 그래서 너무너무 사업이 저로 하여금 즐길 수 있게 그런 기회를 만들어줬고요. 요거는 두브로니크 아세요? 크로아티아, 이탈리아의 건너편에 있는 그런 고도시예요. 십자군들이 중동을 이제 치러 갔던 그런 중간에 있는 도시인데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여기도 갔어요. 작년 연말에 갔는데 저는 여기를 비행기를 타고 가서 밥을 먹고 자고 일어나서 다시 비행기 타고 왔어요. 왜 그랬냐면
저는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휴가를 낼 수가 없었어요. 저는 휴가가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갔냐면 비행기 타고 오면은 비행기에서 600만 원을 주겠대요. 뭐 어차피 뭐 집에 있느나 가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비행기 타서 600만 원 받고 스튜어디스가 주는 밥 맛있게 먹고 두브라니크 찍고 갔더니 깜깜해서 뭐가 안 보이더라고요. 다음날 일어나서 아침 조식 먹고 공항 갑시다 하고 이제 택시를 불렀어요. 택시 운전기사가 몇 시 비행기냐요? 12시에 독일로 간다. 그랬더니 또 시간이 많은데 어디쯤 들렸다 가지 그래요. 그래서 그래 그럼 경치 좋은 데 좀 들려줘. 그래서 쭉 택시 타고 갔더니 여기 내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사진 하나 딱 찍고 가자. 그래서 공항 가서 함부르크에서 함부르크에서 공항 가서 툭툭 바꿔 타고 혼자 왔어요. 제 주머니에는 현금 600만 원이 생겼죠. 이건 어디냐면 어딘지 아세요? 그 그랜드 캐년에 있는 그런 경치 좋은 데예요. 이것도 아메이에서 보내줬습니다. 거기서 폼 좀 잡아봤고요. 이거 누구냐면 레이디 가가 혹시 아세요? 라스베가스에 이제 아메리카 초대를 해서 놀러 갔는데 레이디 가가가 나와서 저희를 위해서 공연을 해주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전 누군지 잘 몰라가지고. 근데 아마 이런 세계 탑 가수를 부르려면 아마 상당한 비용도 지불하고 비용만 지불한다고 오지 않을 거예요. 요거는 어디냐면 삿포로예요. 삿포로 시계탑. 저희 가족들하고 몇 년 전에 코로나 시기 전에 남해에서 초대해가지고 삿포로에 가서 스키도 타고 맛있는 일본 음식도 먹고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이건 어디냐면요. 와이키키에 있는 힐튼 호텔 펜트하우스예요. 여기 또 초대를 받아가지고 하얏트였나 보네요. 하얏트. 그래서 제가 딱 갔더니 펜트하우스에 제 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쭉 늦지막히 일어나서 이 베란다에 나갔더니 너무 광경이 아름다워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건 어디냐면 예술의 전당 같죠? 예술의 전당 아니에요. 여기에요. 또 호주 시드니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보통은 시드니에 가면은 여기서 사진 찍고 집에 가죠. 근데 이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라보엠이었던 것 같은데 그 공연도 한번 봤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두바이에 또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갔더니 이거를 이제 방에다가 2개씩 놔줬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크레딧 카드처럼 생겼죠? 이건 크레딧 카드 아닙니다. 데빗 카드입니다. 이게 뭐냐면 체크 카드. 여기에 오늘 한화 기준으로 한 40만 원, 50만 원씩 들어가 있었어요. 이걸 갖고 두바이는 아무 데나 가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고 싶으면 밥을 먹고 선물 사고 싶으면 선물 사고 그래서 스타스타 남아가지고 마지막에 두바이에 가면 요 버즈 칼리파인가? 그 뭐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 있잖아요. 남은 돈 사탕 사왔어요. 사탕. 다 못 사가지고.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이건 데뷔 카드예요. 나중에 와서 청구서 날라오지 않는 그런 카드입니다. 아미에서 참 여러 좋은 도시를 이렇게 호강을 시켜주면서 돌아다녔던 기억이 좀 나고요. 여기 이제 대부분의 도시를 이제 아미에서 초대를 해서 제가 갔던 나라들이에요. 많죠? 요거는 아까 이제 삿포로 갔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올 겨울 내년 초 이제 12월, 1월, 2월 겨울이 되면 또 저는 삿포로에 초대받아서 가게 됩니다. 저희 가족들이랑. 삿포로에 가면 눈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눈의 퀄리티가 우리나라랑 좀 다르더라고요. 거기는 스키를 가득 머금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스키장은 넘어지면 아프잖아요. 거기는 아프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스키 종류도 달라요. 그래서 아마 근데 올해는 스키를 타면 안 될 것 같은데 넘어지면 다치잖아요, 이제. 그런 나이가 벌써 돼버렸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A65, 65주 전에 되면 아메에서 여러분들 초대해서 지중해 크루즈 여행을 보내주신대요. 그래서 여행의 끝판왕. 이 크루즈가 아마 한 10,000명쯤 들어가는 배예요. 10,000명. 상상이 되세요? 아마 아파트 한 10동 정도 크기 같은데
거기 이제 한 3, 4천, 한 1,500명 정도가 거기 상주하는 직원들이고, 나머지가 이제 손님들인데, 저희가 여기 이제 지중해 크루즈를 타고, 아까 말씀드린 뭐 두브로니크, 하루는 거기 가서 쉬고, 하루는 이태리의 어떤 멋진 와이너리, 거기 가서 쉬고, 하루는 또 배 위에서 만찬도 하고, 뭐 그런 프로그램이 다 마련돼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여기를 가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갈 수 여태까지는 아마 제가 회사를 아마 나와 있을 것 같으니까 꼭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요즘에 챗 GPT 열풍이죠. 제가 물어봤어요. 챗 GPT야, 직장 생활과 아미 사업의 차이점은 뭐니? 물었더니 5가지 카테고리를 설명을 쫙 해주더라고요. 소유권. 직장 생활은 소유권 없죠? 아미는 소유권이 있어요. 라고 설명을 해주고, 수익 구조. 직장 생활은 수익의 끝이 있죠? 아미는 하는 만큼 수익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열심히 안 하면. 그리고 답을 해주고요. 일정과 자유도. 직장 생활은 출퇴근 시간이 있어서 들어갔다가 끝나면 나와야 돼요. 아미 사업은 당신이 하고 싶은 만큼 알아서 하시면 돼요. 경제적 위험, 직장 생활은 끝이 있어서 위험할 수도 있어요. 아미 사업은 끝이 없습니다. 사회적 관계, 직장 생활은 팀 단위, 조직 단위로 이루어지는데요. 아미 사업은 개인 혹은 그룹별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챗GPT가 다 알려주더라고요. 요즘에는 뭐 그냥 혼자 알고 싶은 거 물어보면 다 답이 나와요. 그런 시대가 됐더라고요. 자, 이제 뭐 거의 다 끝났고요. 제가 아까 이제 제 인생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아까는 이제 사업에 대해서 표시를 안 했었는데, 저희 딸들 낳을 쯤에 제가 이제 알아보고 이 사업을 조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직장 생활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만만치 않은 수입이 나옵니다. 더블 인컴을 갖고 있는데, 그 수입은 조금 있으면 끊기겠죠. 올 연말에 끊길지도 몰라요. 네, 저는 이제 그 수입을 더블 인컴이 될 수 있게 미리 준비를 했었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이 가장 제 수입이 적은 날이 될 거고요. 점점 늘어나는 수입을 갖게 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수입을 구축하고 싶으실 거고요. 꼭 좀 잘 알아보시고 열심히 하셔서 이런 영원불멸의 수입을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35분, 5분 정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했는데요. 잘 이해되셨죠?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마 저는 직장 생활을 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이 사업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또 다른 기회에서 꼭 참여하셔서 사업 설명도 들어보시고, 또 다른 이런 모임에도 참여하셔서 꼭 한번 잘 알아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